지금 바로 어디 백댄스 팀에 들어가도 자기 몫을 충분히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아이디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저렇게 춤을 출 때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렇게 춤을 잘 추면 야, 잘 췄다 라고 하기 전에 아유, 공부를 얼마나 안 했으면 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네, 그 말이 사실이기도 하죠. 그런데 공부를 해서 성공할 확률과 춤을 춰서 성공할 확률, 뭐가 높을까요? 확률은 공부가 좀 높긴 해요. 정말 잘 됐을 때는 춤 쪽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아마 확률이 공부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도 선생님들도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권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여러분은 듣기 싫을 테고요. 그래서 두 번째 강연자를 모시는 게 조금은 겁이 나기도 해요. 이분은 공부를 아주 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공부해서 성공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 길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두 번째로 나올 이 분의 강연도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김태원 씨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살이 되던 해까지 경북 상주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평범한 시골 소년 김태원. 13살 시절 서울 청담동으로 올라와 지하방 생활을 견디며 대한민국 3대 명문대에 입학하기까지 가난한 유년 생활을 보냈지만 생각만은 남달랐던 그. 세계적인 포털 사이트사의 최연소 팀장이 된 지금 그는 말합니다. 조금은 삐딱하게 생각하는 버릇이 인생을 바꾼다라고. 변화를 즐기는 태도가 창의적인 생각을 만든다라고. 발상의 전환을 생활화하는 열정 넘치는 창의력의 신, 차세대 글로벌 리더 김태원 씨를 소개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태원입니다. 기억하기 너무 쉽죠? 네, 그 유명한 김태원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지금 모 글로벌 검색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전 여러분에게 회사 이야기 하러 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편안하게 대화하러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그렇게 들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저도 그래요, 사실은. 자, 저의 어릴 적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제 어릴 적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저의 어릴 적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른쪽이 아니에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 아니에요. 저는 경상북도 상주라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촌놈으로 살았는데 제가 이 촌놈이었을 때 그리고 여러분처럼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낼 때는 구글에 입사하겠다는 꿈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는 구글이 없었거든요.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10년째 너무너무 신나게 하고 있는데 이 직업을 가져도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선생님께 상담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직업은 그때는 존재하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저는 지금 제가 예측하지 못한 미래를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여러분이 앞으로 5년, 10년의 우리 사회의 주인공이 됐을 때 아마 이 세상은 훨씬 더 다른 세상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인재가 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창의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자, 지금 검색을 해보면 1달러는 은행에 가면 환율로 얼마 정도 할까요? 한 1,100원 정도 해요. 여러분이 1달러를 들고 은행에 가면 1,100원 정도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문제를 낼게요. 자, 여러분이 막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 왼쪽에는 1달러가 떨어져 있고 저기 오른쪽에는 1,000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둘 중에 어느 것을 잽싸게 줍는 것이 한국 사람에게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1,000원이다! 손 들어봐요. 우와, 맞네. 그러면 1달러라고 생각하는 친구. 그렇죠. 하지만 정답은 둘 다 잽싸게 줍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둘 다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사실은 둘 다 잽싸게 주면 되겠죠. 둘 다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왜 우리는 둘 다 줘야겠다는 생각을 못할까? 그것은 여러분이 공부를 덜해서도 아니고 합리적이지 않아서도 아니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비교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비교의 관점에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는지는 우리의 관점이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에 우리가 융합형 인재 혹은 융합적 사고, 컨버전스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들어봤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융합형 사고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제가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 해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처럼 청소년인데 이번에 대학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근데 면접관께서 저에게 김태원 씨 자기소개해보세요라고 하면 저는 앞에 나가서 이렇게 쓰고 자기소개를 할 거예요. 2014 빼기 2012는 3보다 크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근데 저는 이렇게 자기소개를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쓰면 면접관이 당황하시겠죠? 자기소개하라고 했는데 앞에 수학을 써놨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도에 고등학교 입학을 해서 2014년도까지 다니고 있는 김태원입니다. 제가 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지난 3년 동안 노력했던 열정의 양은 제 인생 그 어떤 3년의 열정의 양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소개할 거예요. 오, 와. 그럼 2014 빼기 2012는 3보다 크다가 말이 되죠? 근데 만약에 그 어떤 3년이라는 이 느낌을 수학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3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왜 자기소개할 때 수학으로 자기소개 안 해요? 그거는 여러분이 수학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수학을 수학의 관점으로만 보니까 수학은 자기소개랑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우리가 관점을 바꾸면 수학은 자기소개도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거를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대구에 있는 중학생들을 만나서 수학으로 뭔가를 표현해보라고 숙제를 냈었거든요. 이 친구들을 만나서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그럼 제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죠? 못 찾겠죠? 역시 여러분은 정직한 학생들이에요. 네, 우리 학생들과 같이 제가 사진을 찍고서 이 친구들에게 숙제를 냈어요. 여러분, 제 앞에서 수학으로 여러분의 꿈이나 목표를 설명해 주세요라고 숙제를 냈어요. 수학으로 꿈이나 목표를 설명할 수 있을까? 근데 어떤 중학생이 엄청나게 멋진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친구가 앞에 나가서 이렇게 썼어요. 너무너무 익숙한 수학식이죠? 싫어요. 그쵸?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소개했는지 제가 얘기해 볼게요. 자, 이 친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입니다. a 더하기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입니다. 여기에 의미를 부여해 보겠습니다. a가 나고 b가 타인이고 제곱을 성공이라고 한다면 위에 있는 식처럼 나의 성공과 타인의 성공이 각각 일어나면 나와 타인은 각각 성공하지만 아래에 있는 식처럼 나와 타인이 함께 성공하면 우리는 2AB라는 추가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성공해야 됩니다라고 중학교 3학년이 답변했어요. 와, 박수 한번 주세요. 대단하죠? 그렇죠? 원래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는 수학식을 우리는 수학의 관점에서 배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내 삶의 목표나 꿈이라는 관점으로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A 더하기 B의 제곱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 여러분 혼자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친구도 함께 성공시키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창의적으로 생각하는지가 우리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마지막 이야기예요. 저기 수영하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6번 레인에 있는 선수 되게 억울하겠죠? 나만 왜 혼자서 뒤에서 뛰어야 돼? 너무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청소년 시기를 지내다 보면 가끔 저렇게 억울할 때 많이 있죠. 예를 들면 공부 때문이든 외모 때문이든 혹은 집안 환경 때문이든.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시골에 살다가 제가 서울에 전학을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우리나라 제일 부자 동네라는 청담초등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그때 저는 제가 남들보다 경제적으로 한참 뒤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대학도 한 번에 못 가고 재수했거든요. 재수하면 남들보다 뒤에 있죠.
혹시 제가 대학교 때 전공이 뭔지 알아요? 사회학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취업도 안 되는 전공을 선택했다고 막 뭐라 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원하지 않았지만 남들보다 뒤에 있던 적이 되게 많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재수할 때 몇 월 달이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5월이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5월은 대학교의 축제가 시작되는 달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놀자고 저를 막 유혹하는데 계속 안 돼 거절하다가 제가 딱 한번 나도 축제 따라가면 안 될까 부탁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여대 축제 놀러 간다 그래서 저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친구를 따라서 여대 축제 놀러 갔는데 축제 때 뭐 하는지 알죠, 여러분? 뭐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 많잖아요. 그래서 어느 여대에 있는 동아리를 찾아갔는데 거기 있는 여대생하고 제 친구들은 너무너무 친한 거예요. 왠지 봤더니 얼마 전에 미팅에서 되게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저만 새로운 사람이어서 거기 여대생들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원이에요 소개했더니 그 여대생들이 저를 막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저는 몰랐는데 왜 쳐다봤냐면 대학생들은 자기소개할 때 저는 무슨 대학교 무슨 과 몇 학번 누굽니다라고 소개를 한대요. 근데 저는 대학생을 안 해봤으니까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 여대생은 너는 어느 대학교 다녀? 몇 학번이야? 전공은 뭐야? 이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제 친구가 옆에 오더니 저를 어깨동무를 딱 하면서 태원이는 내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지금 재수하고 있어라고 말해버렸어요. 나쁜 놈이죠? 그 얘기를 왜 해? 그쵸? 그래서 여대생들은 제가 재수생인 걸 알아버렸어요. 그때부터 아무도 저랑 파트너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재수생인 게 서러웠는데 뭔가 그런 자격지심 때문에 축제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축제 때 혼자 몰래 빠져나와서 독서실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서 집에 갔어요. 너무 안 됐죠? 그날 공부 됐을까 안 됐을까요? 그래서 하루 휙 날아갔어요. 다음 날부터 마음을 잡고 공부를 했고 드디어 저도 마침내 대학생이 되었고 또 시간이 흘러서 제가 그 여대에 다시 가게 됐어요. 왜 갔냐? 축제라서 간 것이 아니라 그 여대에서 2,000명이 듣는 가장 큰 수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수업에 특강을 초청받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있는 2,000명의 여대생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처럼 똑같이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에 특강을 하러 왔더니 이 학교에서 제가 이 수업에서 강의하는 최연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제가 혹시 엄친아가 아닐까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저는 재수를 했습니다. 제가 재수할 때 여러분 학교 축제에 놀러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의 선배님들은 제가 재수생인 걸 알고 다 저를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서러운 마음으로 독서실로 돌아가야 했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저도 마침내 대학생이 되었고 또 시간이 흘러서 지금 이렇게 2,000명의 여대생을 이렇게 앞에 놓고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다는 어디로 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박수 한번 칠까요? 감사합니다. 자, 제가 만약에 다시 여러분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딱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건 뭐냐? 나와 내 친구를 막 비교하면서 속상해하는데 보내는 시간을 좀 줄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이 방향을 고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전히 출발점에 서 있고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앞서 있다고 해서 너무 우쭐댈 것도 없고 뒤에 있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할 것도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씩씩하게 가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그 오늘 말한 얘기들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잖아요. 네. 실제로는. 네. 그 어려운 얘기를 쉽게 말해줘서 아마도 오늘 얘기를 듣고 평소에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들었던, 그렇게 들을 때는 반발했던 네.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변화가 일어나겠죠? 네네네. 공부가 재밌는 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공부가 재밌는 거다? 네네. 하긴 뭐, 여러분들 지금 봐선 상상도 못 하겠지만요. 나이 좀 더 들고 30 넘고 그러면은 뭐 하나라도 배우러 다니느라고 난리예요. 네, 선생님들은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러고 삽니다. 네. 아이고, 김태훈 씨에게도 질문,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중에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먼저 여쭤보려고요. 버킷리스트 몇 가지만 말해주세요. 버킷리스트요? 네. 사실 저는 여러분 나이였을 때 꿈이 축구 선수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막
굳은 결심을 하고 부모님께 저는 축구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축구부가 있는 학교로 보내주세요 했더니 갑자기 아버지께서 양말을 벗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바닥을 막 때리셨어요. 네.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런 운동은 공부 못하는 친구나 하는 거라는 나쁜 편견이 있었거든요. 있었죠. 네, 그래서 많이 혼났었는데 지금도 그 꿈을 버리지 못해서 축구 선수는 될 수 없지만 축구 심판을 언젠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뭐 그거에 따라서 뭘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체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바쁘지만 항상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긴 심판도 한 10km 정도 뛰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의외예요. 그런 답도 정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자, 명덕고등학교 2학년 2반 우혜인 양. 원래 가려던 과가 있는데 전망이 좋지 않아 고민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진짜 많은 학생들이 고민해요. 진짜 고민이죠. 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는 여러분의 대학교 전공을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면 좋겠지만 수능 점수나 배치표가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전공에 가는 친구가 많을 텐데 아까 제 전공이 사회학이라고 말씀드렸죠. 원래 사회학이 되게 취업이 안 된다고 소문이 났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대학에 합격했던 날 제 합격증을 제가 보는 앞에서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셨어요. 왜냐하면 부모님 뜻에 따르지 않고 취업도 안 되는 전공을 선택했다고. 근데 그때는 정말 많이 혼나고 실망하셨는데 시간이 흘러서 제가 구글에 입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학을 전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왜요? 왜냐하면 제가 입학할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지만 최근에는 기술과 인문학의 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공은 사회학 인문학이고 회사가 기술과 관련된 회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궁합이 잘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망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전공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전망이 좋지 않은 과를 가고 싶어도 그냥 가라. 준비를 열심히 하면 세상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지금은 전망 좋지 않은 것 같지만 분명히 다음에는 그 학생에게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객석에 우리 학생들이 직접 질문할 수 있는 시간 가져볼까요? 질문 있으신 분? 네,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함안여자중학교 3학년 이원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어요? 제가 아직 꿈을 못 정해서 갈팡질팡한데 청소년들이 고민이 꿈을 아직 못 정한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어떻게 하면 저희에게 맞는 꿈을 정할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아직 꿈을 못 정하셨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꿈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되게 싫죠? 왜냐하면 잘 모르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지금 생각한 건 나중에 또 바뀔 텐데요. 근데 어른들은 그게 너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런 친구가 있어요. 장래 희망이 뭐니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무슨 회사에 입사하는 겁니다라고 말한 친구가 있는데 전 그때 이런 걱정이 들었어요. 이 친구가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할 때는 그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중요한 것은 난 이 회사를 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난 언제 무엇을 할 때 제일 즐겁고 뭐를 제일 좋아하는지를 찾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천천히 이 좋아하는 거를 계속하고 싶고 심지어 이 좋아하는 것을 돈을 받으면서까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찾아보면 자연스럽게 진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우리 원경양 같은 경우에도 걱정을 하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거기서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김태원 팀장님의 강의가 많은 생각할 거리 도움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 아마 여러분보다 저한테 더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도 꿈을 갖고 보다 창의적인 생각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태원 팀장님이었습니다.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